책이나 드라마, 심지어 영화로 유명한 명탐정 셜록 홈즈를 보면 셜록 홈즈는 뛰어난 관찰력으로 현장을 살피지만 사람들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맞추죠. 셜록 홈즈가 이 같은 단서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표정과 신체 언어는 본능적 영역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우리 조상은 표정과 신체 언어를 관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인류가 동굴에 살던 시절에는 얼굴을 빠르게 슬쩍 실룩거리는 것이 목숨을 거는 위험한 결투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고, 입술을 오므려 앞으로 삐죽 내미는 동작은 짝짓기 기회를 넌지시 알려주는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어도 상대방의 얼굴보다 각자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장면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의 섬세한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더 많고 더 훌륭한 배우자가 되며 더 큰 행복을 느끼며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신체 언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표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신체 언어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진화한 우리의 뇌는 다른 것보다 얼굴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얼굴을 찾을 정도죠. 우리가 사용하는 메신저들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정을 해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해서 얼굴과 얼굴에서 나오는 신호를 처리하는 것만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뇌에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표정은 문화를 초월하며 의도적으로 지어내기 힘듭니다. 표정에서 눈썹은 얼굴 부위 중에서 사람의 감정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줍니다. 눈썹의 움직임에는 5가지 종류밖에 없지만 이 5가지 움직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뇌가 5가지 눈썹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전면 촬영 모드로 설정하거나 거울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책에서 다룬 눈썹의 5가지 움직임을 흉내내면서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첫 번째는 미간 쪽으로 양쪽 눈썹을 찡그리기, 두 번째는 눈썹을 위로 치켜올리며 동시에 미간 쪽으로 모아 찡그리기, 세 번째는 쏘아보는 눈빛 보내기, 네 번째는 한쪽 눈썹만 올리기, 다섯 번째는 둥그런 활 모양이 되게 눈썹 올리기입니다. 눈썹머리를 올리는 동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도에 따라 의기소침하다, 연민을 느끼다, 불만족스럽다, 실망스럽다, 불행하다 혹은 더 나아가 절망스럽다 등 슬픔 감정을 나타내는 믿을만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들고 일부러 눈썹머리 쪽을 치켜올릴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면 곧바로 알게 됩니다. 과연 눈썹머리 쪽만 올라갈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마의 주름은 얼굴 바깥쪽까지 길게 연결되지 않고 가운데에만 생깁니다. 훈련하지 않고 이런 표정을 의도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약 10에서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슬픔을 느끼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표정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지나가는 상대의 표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훈련하기 좋은 것은 화상회의입니다. 왜냐하면 화상회의에서는 다리나 발과 같은 다른 신호보다는 표정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정확하게 누구를 보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편안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눈 깜빡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평균 1분에 22회 정도, 즉 3초마다 한 번씩 눈을 깜빡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다면 특정 상황과는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눈을 더 빨리 깜빡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때 눈을 더 빨리 깜빡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초조하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몇 번 빨리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제스처는 동작과 이것이 전달하는 감정을 통해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제스처는 중요합니다. 제스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한 사람이 만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영상을 봅니다. 영상 속의 사람은 공이 파이프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아래로 튕기는 듯한 동작을 취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영상이 끝난 후 이 장면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자 25% 정도가 영상 속의 사람이 말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파이프에서 떨어져 땅 위로 튕겼어요. 라는 식입니다. 영상 속에 등장한 제스처를 말로 들은 정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실험 참가자들은 제스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제스처는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동반 제스처입니다. 이런 제스처의 증가는 주제와 상황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더 깊이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제스처의 감소는 무관심, 지루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미 제스처입니다. 마치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작만으로도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지척이나 어깨를 으쓱하며 올리는 동작 혹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이나 사물 혹은 다른 사람을 만지는 안정 제스처입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증가할수록 신체 접촉의 제스처도 증가합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손가락의 작고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불안해하며 손이나 몸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셀프 터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제스처가 기준선과 비교해서 증가하면 감정적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다양한 방면에서 실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고객 상담을 하는데 고객의 안정 제스처가 증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 제스처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끽할 때는 팔을 위로 뻗고 슬플 때는 머리를 푹 숙이며 화가 날 때는 주먹으로 책상을 꽉 내려칩니다. 이런 제스처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동일한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이런 감정이 진짜라면 여기에 맞는 표정이 동반되게 됩니다. 발과 다리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공간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고 개인적 지위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쓰입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넓게 벌리거나 쭉 뻗는 것은 자신의 지위나 서열을 과시하는 것으로 자신감과 강함의 표현입니다. 다리를 사람의 성향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추진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다리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에서 혹은 습관적으로 특정 다리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해석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자세나 신호, 움찔거림도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람의 걸음걸이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쁨이나 분노, 두려움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걷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라지게 되죠. 반대로 슬프거나 지루함을 느낄 때는 느리게 걷게 됩니다. 즉, 어떤 감정 상태인지에 따라 발목과 팔을 흔드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팔을 흔드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팔을 크게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외모나 신체를 통해 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이 많이 찐 사람은 게으르고 의지가 약할까요? 안경을 쓴 사람을 좀 더 똑똑할까요? 아니면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여자는 성욕이 많은 사람일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당연히 모두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인지 오류이며 이 때문에 신체 언어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전형적인 예로는 팔짱 낀 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저자가 자주 받는 질문은 팔짱 낀 사람은 폐쇄적인 성향의 사람인가요?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팔짱을 끼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큰 의미에서 팔짱을 끼는 행위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차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차단을 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거부하거나 내면적으로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싶을 때도 팔짱을 낍니다. 이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중해서 한 곳에 온 신경을 쏟을 때 팔짱을 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할 때가 그렇습니다. 가끔은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추위에 몸이 떨려서 팔짱을 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호를 명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호를 따로 떨어뜨려 해석하지 말고 신체 언어 전체에 주의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얼굴은 빨개지는 것일까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대부분 당황스럽거나 부끄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얼굴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혈관이 더 촘촘히 분포되어 있고 피부 표면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혈관의 넓이를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계가 조절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발표나 결혼식 같은 상황에 처하면 땀이 나고 입이 바싹 마르는 증상 외에도 빠른 호흡과 맥박, 떨림과 같은 3가지 비언어적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이 땀으로 흠뻑 젖는 사람도 있고 몸을 떠는 사람 또는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호흡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호흡 속도인데 숨을 빠르게 쉬는 것은 보통 흥분한 상태, 즉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기뻐할 때도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몸이나 손을 떨거나 무릎이 후들거리는데 상황에 따라 좀 더 미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을 떨거나 짧게 흔드는 동작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 직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떨림은 긴장된 근육 속에 담긴 감정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트라우마 전문 치유사 페터 레비는 이에 대해 뚜렷한 목표가 있는 의식적 인식과 미세 동작을 통해 우리는 생존을 위해 활성화되었던 신경계의 과도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자기 유도적 근육 떨림이 불안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감정의 주크박스인 목소리는 세 가지 하위 채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술, 즉 사람의 말, 두 번째는 음의 높낮이, 음량, 목소리 톤, 세 번째는 말하는 속도, 말할 때의 머뭇거림, 잦은 말실수 등입니다. 언어 자체는 좌측 전두엽에서 만들어지지만 목소리를 제어하는 근육은 변형계에서 통제합니다. 그래서인지 목소리도 표정과 비슷하게 감정에 매우 강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표정처럼 문화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슷하게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목소리로 모든 감정을 똑같이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혐오감과 부끄러움은 목소리로는 거의 구분하기 힘들고, 흥미는 종종 기쁨과 혼동될 때도 있고, 지루함은 슬픔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소리만으로 다른 사람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소리의 마지막 단점은 표정과 비교했을 때 중립적인 목소리의 차이가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보통 여성보다 목소리가 낮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음성 기준선을 파악하고 정상 행동과의 차이를 식별하는 일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한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게 추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정이 감정의 주요 무대라면 목소리는 귀중한 추가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표정에서 관찰한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목소리의 신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목소리가 깊고 낮을수록 실행력이 더 높고 능력이 좋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당연하게도 저음의 톤으로 말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는 이런 효과에 대해 알고 있던 건지 목소리 톤을 낮추기 위해 런던 국립극장 출신의 강사를 고용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처는 목소리를 46세 이상이나 낮추었는데 보통의 남성과 여성 목소리의 평균적 차이를 절반이나 줄인 수준이었습니다. 발성 훈련 전후의 대처 총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높낮이 외에도 추가로 말하는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진 것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성 체계는 낮게 말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좀 더 느리게 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생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목소리가 낮은 것과 말하는 속도가 느린 것은 모두 흥분 상태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힘주어 큰 소리로 말하면 자신감 있고 추진력이 강하며 더 높은 직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면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소개팅을 받기로 했다면 카톡에 상대방 프로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프로필 사진이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의 결과는 머리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며 대칭적으로 미소를 띤 얼굴을 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프로필이 가장 높은 매력 점수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은 대부분 관심이나 동감을 표현합니다. 눈을 바라보는 것과 매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남녀 96명을 선정해 48쌍으로 나누고 2분 동안 그냥 서로 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사람들은 상대방을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2분 동안 눈을 바라보는 일은 양쪽 모두에게 이끌림의 감정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일이 긍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경고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처럼 위협 신호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문화마다 다른데 동양권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을 예의 없거나 심지어 공격적인 행동으로 여기는 반면 서구 문화권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일이 솔직함과 존경심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시선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표정 같은 다른 비언어적 신호와 같이 봐야 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대부분 무관심을 표현하거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주 보던 시선을 돌리는 일은 당혹감이나 불확실함을 나타내며 혹은 단순히 다른 생각에 잠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소개팅 상대와 만났을 땐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심리학자 니콜라 구게는 스피드 데이트 실험을 통해 비언어적 모방의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실험에서 여성은 실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성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행동을 흉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성 실험 참가자는 5분 동안 남자가 말한 단어나 문장을 미러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이걸 정말 당신이 했어요? 라고 물으면 여자는 네, 라고 하는 대신에 네, 정말 제가 그걸 했어요. 라고 답하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표정과 신체적으로도 남성의 태도를 흉내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얼굴을 긁적이거나 팔을 쓰다듬고 혹은 앞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여자는 의도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몇 초 뒤에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죠. 실험 결과 남자 실험 참가자들은 카멜레온 효과를 보인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호감을 느꼈습니다. 비언어적 모방은 호감과 친밀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